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림의 성장과 사화의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유교적인 이상 정치의 추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왕권과 신권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교적 이상 정치의 추구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유교적 이상 정치의 추구라는 거는 자, 밑에 써 있는 대로 자, 왕권과 신권의 조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왕권이 너무 세거나 반대로 신권이 너무 강한 것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냐면요. 왕 그리고 신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사라는 것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사가 뭐라고 써있죠?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특정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는데 목적에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관계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뭐냐? 조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자, 3사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간원이 있습니다. 사간원의 자, 업무는 뭐냐? 자, 국왕한테 간쟁을 하는 겁니다. 간쟁. 자, 간쟁이란 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전하, 이러이러한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역할. 이것이 사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부의 역할은 뭐냐? 사원부는 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것이죠. 어떤 관리가 몰래 뇌물을 받는다. 이런 걸 조사하는 거겠죠. 사원부는요. 자, 홍문관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이전에 배웠죠? 성종 때 만들어진 거고요. 학문 연구기관이면서 플러스 정책 같은 것도 자문하고요. 자문이란 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드바이스, 조언을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연이라는 것도 담당했습니다. 자, 경연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겁니다. 경연이란 뭐냐? 왕이 공부하는 거예요. 왕이 공부하는 것. 누구한테 그럼 배우겠어요? 신하한테 배우는 거죠. 신하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왕과 신하가 서로 뭐 정책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요. 플러스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담당한다? 홍문관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 4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외에도요, 이제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 다양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상소라는 것도 있어요. 상소라는 건 뭐냐면요, 관리들이 임금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은 뭐냐면 윗상자고, 소라는 거는 일종의 글을 써서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써서 올리는 거, 이것을 상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문고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좀 더 백성들한테 가까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라는 건 뭐냐면 북이에요. 북인데, 자, 북을 두드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북 두들기면은 좀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누군가 나오겠죠. 정부 쪽에서 무슨 일이요? 그러면은 자기의 억울한 것을 이제 하소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신문고 제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필기한 걸 좀 지울게요. 필기한 거를 싹 다 지우겠습니다. 쌤이 태블릿을 아직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지우는 거를 아직 못 배워서 이렇게 일일이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1도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왕권과 신권이 때로는 이제 균형을 잃어서 때로는 왕이 힘을 잃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신하가 힘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왕이 힘을 잃었던 경우는 어느 때냐면 단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종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위하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어린 신하를 좀 더 쥐락펴락 하면서 신하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단종실록에 의한 기록입니다. 자, 그와 반대로 세조. 단종을 겨우 끌어내리고 세조가 왕이 되잖아요. 삼촌이었던 세조는 굉장히 그 왕권의 힘을 강화시킨 사람입니다. 그 때로는 신하들, 자기한테 반대의 의견을 내비치는 신하들한테 약간 좀 강압적으로 좀 찍어 누르려는 그런 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사림 세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림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는가? 자, 사림이라는 세력을 우리가 알려면은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이렇게 비교적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구는 누구고 사림은 누구냐? 자, 먼저 훈구를 보겠습니다. 훈구는요, 세조가 단종을 찍어내리고 왕이 되게 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신하들입니다. 세조한테 도움을 주었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훈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조가 왕이 되면서 이 훈구들은요 고위 관직을 독점하겠죠. 그리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와 반대 세력이 누구냐면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 이 사림이라는 거의 기원을 좀 살펴보자면은 고려 말에 이방원에 의해서 죽었던 누굽니까? 정몽주의 학통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정몽주의 그런 학문의 그런 정신 그런 거를 계승한 유학자들, 한마디로 유교를 공부한 학자들이겠죠. 참고로 훈구도 유학자예요. 훈구도 유학자고 사림도 유학자지만 사림 같은 경우는 정몽주의 학통을 계승한 유학자들이죠. 정몽주 같은 경우는 결국 조선 건국을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이방원한테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몽주의 학통을 계승한 유학자들은요 중앙 관리에 중앙 정계에 진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대부분 어디에 있었겠어요? 지방에 있었겠죠. 지방에서 학문과 교육에 매진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런 사림들이 언제부터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은 자, 성종 때부터입니다. 성종이요, 이 사림 세력들을 중앙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면 진출시킵니다. 등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훈구 세력이 강했거든요. 훈구 세력이 강해. 따라서 사림을 통해서 견제시키려는 거겠죠. 사림을 통해서 견제를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유교적 이상정치의 추구의 한 종류라고 봐도 되겠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왕권과 신권은요. 그래서 사림이라는 세력을 성종은 등용시킨다. 그래서 훈구 세력의 비리를 사림은 비판도 하고요. 또는 개혁 정치도 주장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훈구와 사림은요 서로 대립관계를 맞게 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종이 죽고요. 성종의 아들인 누구냐? 연산군이 즉위를 합니다. 왕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성종이 등용했던 사림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훈구 세력이 사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사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화. 네. 자, 일단은 훈과 사림이 어떠한 것인지 일단 이 표를 통해 비교한 걸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사림이 공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쭉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화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사화라는 건 뭐냐면요. 사라는 거는 사림입니다. 사림이 화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화는 화를 입다 뜻입니다. 자, 이거 다 지워버려야지. 네. 사림이 화를 입는 거, 이게 뭐다? 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사화는요 총 4차례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네 차례를 다 알면 좋겠지만은 일단 우리는 사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만 알아두셔야 되겠고, 4개 중에 기묘사화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화는 무슨 뜻이냐 얘기했었죠. 사림이 화를 입다 써있죠. 그래서 사림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사건들을 우리가 사화라고 합니다. 네. 자,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 때 사림들이 많이 죽었었고요. 근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요, 왕이 이제 되고 나서 굉장히 온갖 악행들, 폭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신하들도 죽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신하들이 힘을 합쳐서 연산군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일으키냐? 중종반정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중종반정.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 연산군을 몰아내고, 자, 중종을 새롭게 왕으로 올린 사건이죠. 한마디로 성공한 쿠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한 쿠데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쫓겨나고요. 그런데 연산군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저희 공을 세운 신하들, 한마디로 중종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줬던 신하들이 또 대부분이 또 훈구 세력이에요. 그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훈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중종 시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요. 자, 이제 슬슬 우리가 기묘사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중종은 왕이 됐습니다. 중종은 왕이 됐는데요. 하지만 훈구 세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중종은요,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들을 등용시켜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조광조는요,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들은요, 훈구를 견제하기 위한 온갖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헌량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훈구 대신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공훈이라는 거는 공을 세웠던 기록들 이런 것을 삭제하고 토지를 뺏자 이런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결국 훈구 세력들은 반발을 일으켰고요. 결국 조광조는 죽습니다. 그리고 살인 세력들도 많이 죽게 되죠. 이 사건은 뭐라 그러냐면은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묘사화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산군 죽고 나서도 결국은 이제 사화가 더 일어나요. 한 차례가 더 일어나죠. 자, 어쨌든 사화는 총 4차례 일어나고 살인은 큰 피해를 당했지만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 조선 선조 임금 때부터는요,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죠. 결국 사림이 전국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림의 성립과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성장 과정 중간에 있었던 사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본 수업을 할 텐데요. 오늘 디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